안녕하세요. JD부장부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4.5% 넘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타코에 열받은 트럼프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1%, S&P 500 지수가 0.56%, 다우존스 지수가 0.58% 내리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미국 국채 4.5% 넘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타코 트레이드란 트럼프가 관세 등을 때려서 주식이 떨어지면 조만간 트럼프가 겁을 먹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니 주식이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 등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것이 타코 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아야 합니까?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미국채 장기물 금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넘으면 곧 트럼프의 주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가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유럽연합의 50% 관세, 애플의 25% 관세를 때린다고 했죠. 그러나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자마자 트럼프는 주말에 스스로 관세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화요일에는 주가가 올랐던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장외에서 4.8%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세계 1등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10년물 4.5%가 넘어가면 오히려 주식 매수의 기회다. 서브 이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합법화는 자산시장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요즘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규모 감세안인 메가딜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세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감세를 하면 모자라는 재원을 국채를 찍어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세안으로 인해 미국의 빚은 GDP 대비 125%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국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달러를 찍어서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높으면 미국의 재정 신인도에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렇다면 빚이 늘어남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장기채 수익률이 4%, 5%, 6%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빚이 있어도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죠. 일본 같은 경우도 빚이 GDP의 200%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은 얼마 전까지 제로금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자율이 낮다면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국채 이자율을 낮출 방법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 계속 사주면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키웠던 장본인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당시 연준은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장기채인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장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장기채인 10년물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됩니다. 따라서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단기채에만 영향을 주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떨어져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부동산에 버블이 끼었고요. 그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지 않았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는 2008년 이전에 중국처럼 미국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줄 대안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2025년 5월 19일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된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코인은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찍어내는 주체가 무한정 찍어내면 그 가치를 담보할 수가 없어서 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발행한 코인의 담보 가치를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방식으로 알고리즘 기반형 그리고 암호화폐 기반형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기반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기반형은 건도형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중 가장 안정된 것이 바로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입니다. 발행자가 은행 계좌에 실제 달러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성 자산을 1대1로 보관하고 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뭐 종류로는 USDT, 테더와 같은 것이 있고요. USDC, USD 코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퍼스트 디지털 USD 그리고 페이팔 USD 등이 있는데요. 그중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테더이죠. 미국 정부는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테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주체에 미국의 금융당국은 제재도 하고요. 벌금도 때리면서 엄청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어 스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채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세계 7위의 규모로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을 도와줘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스스로가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에 나선 것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은 허가된 기관, 예를 들어서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은행 또는 비은행 결제업체만이 미국의 규제 대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금 요건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화폐 또는 유사한 유동자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채 같은 것이 있겠죠. 그거를 1대1 준비금으로 하는 것이 보유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준비금 내역은 매월 공개해야 하며 상환 정책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미국 화폐나 미국 화폐와 유사한 유동자산 중 유력한 것이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코인 발행을 위해 미국의 단기 국채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즉 미국의 은행, 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이 자신의 화폐를 만들어서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임 회사가 게임 머니를 만드는 것이나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와 같은 개념의 이제 사이버 화폐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범위가 확대되어서 빅테크와 같은 사기업이 발행을 한다면 미국의 단기 국채 수요는 더욱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가 리브라와 같은 화폐를 만들려고 했었죠. 게다가 만약 다른 나라도 미국의 달러 기반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단기채 수요는 정말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니어스 액트를 해야만 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동결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반대하면 언제든지 미국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르는 것이 금이죠. 미국의 국채 대신에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금을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니어스 액트를 시작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으로 미국의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전반이 상승하게 될 것이며 암호화폐가 금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금의 가격이 떨어져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모으던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금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미국 국채가 낮아진다면 그로 인해 미국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게 되고 금의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로 인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더러 미국의 국채를 팔고 금을 사던 중국, 인도, 러시아의 자산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니어스 액트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을 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던지는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대만을 방어를 할 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던진다면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힘들죠. 연준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질 때 달러를 찍어 무한으로 사줄 수도 있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국채를 동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장기 국채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있다면
이상 중국이 던지는 장기 국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단기 국채를 팔아 중국이 던지는 장기 국채를 사주면 됩니다. 다만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국채 수요는 유발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죠. 지니어스 액트로 인해 비트코인은 최근 한때 11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이유는 2천만 개로 발행이 한정되어 있고 가장 믿을 만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화가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여 안정을 줄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미국 국채 매수가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미국채 이자율이 엄청 감소하게 됩니다. 이자율 감소는 자산 가격을 상승하도록 만들죠. 즉 시장 참여자들은 낮은 이자 대신 더 큰 수익을 얻으려 위험한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산 시장의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게 되어서요. 자산 시장의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로 자산 시장이 크게 상승해 버블이 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연준의 양적 완화처럼 엄청난 금융 팽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버블이 끼면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고 버블로 인해 커진 자산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중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앞으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하락은 매뉴얼이 지켜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며 합시다. 오늘은 미국 국채 4.5% 넘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